닭은 꽃기호하고 새벽을 알려주는 부지런한 동물이죠. 정유년, 붉은 닭의 해라고도 하는데요. 밝아오는 새해의 빛깔과 참 잘 어울리네요. 여러분의 새해 소망, 무엇이든 야자수는 그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지칠 때는요, 언제라도 길에서 쉬어가시는 거 아시죠? 어디서? 여기 야자수 아래에서요.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봐 날 바라봐 너를 본 내 마음속에 사랑해 내 본능이 고백 빨리 하라 해내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경쟁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 야자수의 문을 열겠습니다. 2561년 만에 처음 있는 신개념 방송 야자수, 진행을 맡은 저는 장재열이고요. 첫 노래로 악동 뮤지션의 200% 들어봤습니다. 주말의 활력을 200% 아니 한 500% 정도 끌어올려 주시는 유쾌한 분들이죠. 두 분 스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야자수 달리기 전에 저는 그거 조금 궁금했어요. 지난 방송에서 우리 가섭 스님께서 2561년 만에 처음 있는 방송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 이렇게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네. 잔인한 팩트를 막 날리고 팩트리어트 미사일. 그렇죠. 네. 또 그 불교의 그 집안 이야기를 네. 크게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네. 또 야성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었어요. 네,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그런 거 이제 비교해 보면 한국 불교 1700년 유래 이래 네. 이런 방송은 처음이지 않나. 그러므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리 장재열님은 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의 말씀드렸습니다. 한 페이지까지 제가 쓰고 있었군요. 저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그러면 우리 자연 스님도 역사의 한 페이지 지금 동참해주고 계시는 중이시네요. 그러게요. 나중에 불교사 쓸 때 네. 제가 한국 불교사를 쓰면 꼭 이 얘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2010, 네, 그렇죠. 이 16년, 17년에 이 야자수가 시작되면서 한국 예. 불교사에 큰 획을 그었다. 획을 그은 게 아니고 네. 물결을 바꿨다. 물결을 바꿨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원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접근점이 있어요. 네네. 전환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전환점은 야자수로부터. 야자수로부터 한국 불교의 큰 물결이 시작되었다. 네, 정말 PD님 듣고 계시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외부 사람이 누구 하나 들어와서 말려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흐르는 물결같이 야자수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야죠. 오늘 어떤 코너들 준비되어 있는지 가섭스님이 먼저 들려주세요. 네, 야자설전인데요. 스님들의 특별 대담이고요. 자연 스님하고 저희 의견이 되게 일치하는 편인데 더러는 약간의 색깔을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들어봐야 하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자연스님도 한 가지 소개해 주시죠. 예, 야자설전 다음에 나오는 코너는요. 무개념 및 개념 코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온라인상의 질문들을 골라다가요. 이제 좀 뭐랄까 황당한 그런 네. 질문들을 뽑아서 청취자들께서 이제 직접 더 참여하시면 더 재밌겠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대체로 질문들이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죠. 이게 무개념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더 센 질문도 있는데 미리 좀 수위 조절을 한다고. 그 전에 뭐 수위 조절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갑자기 네. 무슨 수위 조절을 지금 한다고 뭐 이러네요. 멘트에는 수위 조절을 한다라고 돼 있지만 스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수위 조절이 웬 말이냐. 근데 우리 작가님이 다급하게 수위 조절 한 건데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떤 또 좀 센스가 세게 있을지. 네, 스님도 모기를 잡나요? 뭐 이런 게 수위 조절이 된 건가요? 그러게요. 어쩌면 지금까지의 질문들 스님들께는 에피타이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 질문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 우리 유쾌하게 나눠봤습니다만 이 야자수의
세 번째 손님이죠. 스님과 청년불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가는 방송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메시지들 한번 읽어볼게요. 가섭스님 부탁드립니다. 네, 별님 와주셨네요. 이분 정말 자주 뵙더라 이렇게 그 댓글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네. 댄디 하신 자연스님, 가섭스님, 장재열님.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재미, 교훈, 감동을 주실런지요. 지금부터 귀 쫑긋 이렇게 써놨는데요. 댄디가 뭐예요, 근데? 댄디. 그러게 어디 뒤었나. 댄디? 이게 그다음에 이거 뭐 세 명한테 전부 이렇게 붙이면 네. 이게 꼭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약간 희소성이 사라지죠? 예, 이게 좀 알바 느낌도 들고요. 아, 이거 댄디가 무슨 뜻이냐고요. 네. 모르세요, 장재열님? 아, 저한테 물어보셨나요? 네네네. 댄디 뭐 신사적인 이런 느낌 아닌가요? 아, 네. 그래요? 맞아요? 신사적인? 네. 멋지다 뭐. 신사적인.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안 들어본 분 같아요. 이게 성격 자체를 프로그램의 성격 아니 자체를 그렇게 의심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그러네. 예, 안 들어보고서 쓸 수는 없는데 네. 왜냐하면 이 댄디라고 하는 것에 여기에 이름에 그 가섭스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아, 가섭스님이 들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럼요. 여기서 댄디의 사전적 의미 제가 잠깐 찾아봤습니다. 주로 중년 남성 이상의 멋지기를 가리키는 말. 아니네. 예, 이거 장재열 때문에 얘기 들어. 아니, 제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이제 33살인데 중년 남성이라니요. 네, 오늘도 이 별님의 메시지로 저희 스튜디오가 한번 대파란이 있었는데요. 재밌는 멘트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또 한 분의 애청자시죠? 물소리 바람소리님 댓글도 읽어볼게요. 크크크크크크. 재열님 놀라시는 리액션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웃겨요. 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보내주셨네요. 이웃 종교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들이 원래는 불교 용어임을 야자수 스님들께 듣고 놀라는 재열님을 보니 너무 웃겨요. 친절한 물소리 바람소리 크크크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이게 그 지난번에 전도 이야기할 때 전도가 불교 용어다, 찬송이 불교 용어다 이 말씀하셨던 거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근데 물소리 바람소리님 닉네임이긴 하지만 자신을 3인칭으로 이렇게 지칭하셨더라고요. 그럼 저는 참 귀여운 가섭스님 어떠세요? 예, 귀엽다고 해줘야 되는데 네네. 여기 와일드라고 자꾸 대사를 치라고 지금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저 네. 와일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귀여운 사람이에요. 네. 뿌띠 가섭스님. 뿌띠 가섭스님이라고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신 한 가지 이야기만으로도 또 다양한 저희가 이야기꽃을 피우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한 게 저희 야자수죠. 여러분들 참여 안내 말씀 전해드리고요.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작해 볼게요. 참여 안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울림 앱 게시판에 댓글로 또는 유료 문자 우물정자 125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전화도 열려 있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야자수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방송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놓친 분들은 같은 날 10시에 재방송으로 함께해 주시거나 울림 앱의 다시 듣기 서비스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일요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SES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너를 생각할 야성적이고 자유로운 특별대담 야자설전. 이번 주제는요, 정치 혼란의 시기 불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입니다. 지난달 22일 탄핵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개발 독재와 성장주의 패러다임, 반공반북, 친미 패러다임의 청산이 요청되며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볼게요.
지난번 가섭스님께서 시민보살이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셨던 게 떠오르는데요. 우리는 불자이기 이전에 시민사회의 일원이기도 하죠. 어떤 방식으로 또 부처님 말씀과 법을 품은 채로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우리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선거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네. 거기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서 대의 정치를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이제 정치 참여가 있겠지만 네. 우선 좀 돌려서 정치 혼란이냐, 뭐 정치 혼란의 시기 이렇게 아까 멘트를 했는데 네네. 큰 개념에서 맞겠지만 저는 정치 혼란보다는 내가 볼 때 사람 혼란이에요. 혼미. 사람 혼란. 사람 혼미. 혼미. 예, 네. 정치인들이 이제 사람들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잖아요. 네네. 결국은 저는 정치나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소견 네. 이 문제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헌법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사람들이 법을 중시 여기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아니면 소속감 있게 네. 거기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 모든 것들은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재네요, 그야말로. 그렇죠. 네. 내가 볼 때는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 불자들도 네. 정치 그러면은 좀 등한시하고 특히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스님 이제 종교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그럴 수 하지만 있죠. 그 정치도 큰 범위 내에서는 생명이나 네. 내지는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출가 수행자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속한 시민들, 불교식으로 말하면 대중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수행자라도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네. 보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 보수 이런 개념보다는 옳으냐 그르냐, 부패냐 반부패냐 네. 또 이런 걸로 아마 그 사회를 좀 나누고 또 평가하는 그런 기준점, 평가 기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봐집니다. 새로운 어떤 횡적 기준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네. 말씀이네요. 자연 스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쪽수주의이고요. 쪽수는 언제나 정당성은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는 아주 안 좋은 선택은 막을 수가 있는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변화, 안 그러면 그것의 타당성,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그래서 더 높은 타당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네요. 하긴 그렇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 가섭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긍정하지는 않지만 현재 민주주의적인 상황에서는 쪽수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딸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회의할 때도 말 안 하는 다수의 침묵보다 말하는 몇몇이 주도해서 판을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무언가 의견들을 제시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까지는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정치가 너무 힘이 강력해요. 정치가 힘이 강력하다. 네, 네. 정치적 힘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재벌 해체하자는 식으로 네. 정치 자체가 해체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최소화돼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막 전체를 주도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인위적인 작업들 그것은 개발 시대에나 가능한 거지 지금 선진국화되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죠. 시장을 정부가 주도할 것이냐 네. 시장 자체에 맡길 것이냐 해서 최소한의 손을 대고 국민들이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만 있게 하는 그래서 그건 근데 예전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대통령이 누군지 쉽게 말해서 왕이 누군지 모르는 국가가 가장 행복한 국가다라고 맞아요. 네. 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말을 하고 참여하는 것이 옳고 네. 그것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작게 해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 예. 그러기 위해서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네요. 진보 보수를 나누는 것 자체는 지금 뭐 냉전 시대도 아니고 지금 뭐
첨예하게 이렇게 남북이 아직도 대립은 하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보 보수를 얘기하는 자체가 이미 촌스러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자익 우익 이러잖아요. 네네. 그 자익 우익이 나누는 것도 그 단어의 출발점 자체가 의회에서 네.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느냐 이런 아, 것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자익 우익 또 진보 보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 생활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어느 쪽이 더 네. 그 윤택하게 내지는 안정되게 공정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관점에서 다뤄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근데 우리는 요즘에 보면 좀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 있겠지만 보수라 그러면서 개혁자를 붙여요. 개혁 보수 이런 말 맞아요, 쓰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게 정말 대체하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용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정이란 말, 예를 공정 보수라든지 이렇게 네. 하면 많이 맞아요. 그러나 개혁 보수는 개혁은 진보죠. 그렇죠. 어떻게 네. 보수가 어떻게 그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미하시냐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네. 국민들을 속이는 게 돼요. 기만할 수 있군요. 네, 속이는 게 돼요. 이제는 우리 보수들이 좀 더 솔직하게 네. 공정, 평등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법 질서를 확립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이나 행복 추구권을 만족시켜주는 네. 그게 충실한 게 이게 보수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좀 공정한 보수, 공정한 보수. 그다음에 그 혁신하는 진보, 혁신하는 진보. 이렇게 좀 가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명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두 분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일반 시민들이 우리 불자로서 시민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2017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 또는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는 반영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 참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진보네 보수네 이렇게 어떠한 대립각을 세워서 나누는 거는 이미 그거는 좀 묵은 사고입니다. 그게 무슨 외정 시대 때나 먹힐 법한 그런 정도의 그 낡은 사고 네. 말고요. 사실 사람이 진보적인 관점도 있고 보수적인 관점도 있는 거지. 그게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는 뭐 진보고 누구는 뭐 보수고 이렇게 딱 갈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사안에 따라서 그건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올바름과 정당함이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어떤 선택이 더 우리에게 최악을 면하고 그다음에 최선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식의 토론들이 돼야 되지 편을 가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퇴행적 발상입니다. 네. 지금은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 흐름이 뭐냐면 네. 그 촛불 그 전국이라고 하는 촛불 집회로 인해서 지금까지 거의 1,000만 명 가까이가 촛불을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거의 5분의 1이 촛불을 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그 힘이 정치를 변화시키고 이런 국가 정책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원천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대의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집정민주주의까지도 앞으로 변화할 거다. 그런데 집정민주주의가 되면 정부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옛날 문민정부 시대부터 그 주장하던 게 뭐냐면 작은 정부였어요. 작은 정부였는데 그것이 요즘 와서 이게 정부가 의외로 너무 커진 거예요. 방만해진 거죠. 그것은 너무 강대해졌군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고 막강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벌어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국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중에 정말 저는 좀 매번 강조하지만 우리 불자들 포함해서 일반 국민들도 네. 정말 투표는 꼭 해야 됩니다. 투표는 맞습니다. 물론 투표를 안 할 권한도 있어요. 네. 권리도 있지만 이왕이면은 특히 젊은 세대들이 20대 내지는 그 젊은 세대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지만이 투표율이 높아야 네. 젊은 세대에 맞는 정책이 생겨요. 미래를 위한 것들이 생기겠죠. 노인분들이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노인 정책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맞아요. 노인복지는 많이 또 개선되고 보완돼 가고 있죠. 그럼요. 지역에서 노인복지관에 네.
기본 예산 자체가 틀려버려요. 아, 맞아요. 네. 네. 그게 왜 뭐냐면 노인 인구층이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좀 책임감을 갖고 투표를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뭐 광장이 됐든 네. 투표장이 됐든 그런 연대와 참여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으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참여와 움직임 하나하나도 결국은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 법을 따르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연 스님도 한 말씀 더 해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요? 욕을 하고 싶으면 욕을 하는데도 기본 전제 조건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는 하고 욕을 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 욕을 한다는 거는 욕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내 할 도리를 하고 욕을 해라. 네. 예. 씹는 것도 기본 룰이 있다. 네. 예, 그렇군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되는 아주 작은 것들부터도 돌이켜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촛불로 모아졌던 그 마음들, 그 움직임들이 촛불이 꺼진 뒤에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의지와 움직임만 있다면 두 분 말씀대로 더 나은 세상으로 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만나볼게요.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들으시고요.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배치기의 태양 아래서. 엉뚱할수록 좋아요. 무개념이 개념. 발랄함과 발칙함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시간. 스님들의 깊은 표현력과 내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개념이 개념 코너죠. 네, 이 방송을 통해 연기력이 나날이 늘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마다 생활 차이가 큰데요. 어떤 스님은 유학도 다녀오고 해외 생활도 몇 년씩 하는데 어떤 스님은 탁발하고 어떤 절에 의탁해서 밥이나 굶지 않으면 다행이고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겁니까? 스님, 사회에서 줄 잘 서야 하나요? 아니면 속세에서 갖고 있는 재산이 스님 돼서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질문인데요. 저도 좀 궁금했던 거기도 하네요. 질문 자체도 그렇지만 이게 질문이 단어를 순화해서 고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 뒷줄이죠. 속세에서 갖고 있는 재산이 스님이 된 뒤에도 영향을 주냐라는 질문이 참 저도 궁금한데요. 스님들께서 실제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 스님, 이거 사실인가요? 예, 제가 뭐 행자교육 같은 경우를 많이 시키는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행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재산들이 좀 있었는데 절에 네. 들어오면서 그걸 다 동생한테 주고 왔다.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냐면 아마 한 1, 2년 안에 금방 후회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해줬는데 사찰은 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공산주의 같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군요. 자본주의 안에서 존재하는 또 다른 변형된 자본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네. 지금만 이랬던 건 아닙니다. 정말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사유재산이라는 게 존재했었고 스님들 안에 네. 그런 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율장 전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하면 이건 정확하군요. 정확합니다. 정확하군요. 네. 그래서 그건 뭐 확실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인기 있고 인기 없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스님 같은 경우는 뭐 탁발이나 공약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인기 없는 스님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균질화된 사회가 어떻게 보면 더 문제예요. 차별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고 그 차별의 정당성이 유지되느냐가 관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공평한 사회가 오히려 이상한 사회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무능해지죠. 왜냐하면 더 무능해진다. 뛰지 않게 되죠. 아, 그래서 그렇네요. 능력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단 기회 차별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별이 제한되거나 그러니까는 기회가 제한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젊은 스님들 같은 경우는 서로 고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심플하게 생각해 저는 보면 생각 좀 달라요. 다르시다고요? 네. 어떤 그러니까 게 다르시죠? 스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면이 제가 뜻을 같이 하지 못하냐면 네. 기회를 이렇게 공평하게 주는 것은 저는 찬동을 하지만 네. 그 예를 들어서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들 공평히 한다고 해가지고 매일 게으러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동의할 수는 없죠. 아주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들 말씀이시군요. 네. 저는 이제 그 다른 것보다도 그 교단 자체에 네.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기본소득이랄까요? 네네네. 그런 것들은 갖춰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나요? 아니 예를 들면 돼 있죠. 왜냐하면 네네. 전에서 이제 대중생활을 해도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먹거리라든지 네. 입성이라든지 또 아플 때 기본적인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보장이 되죠. 나머지 그 이상의 것들은 본인 능력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알파군요. 알파. 예, 다만 이제 그 사찰에서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갖춰주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부정돼 버리면 승단의 어떤 승가 생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네. 불안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몇 년 전인가요? TV를 보다가 첼리스트 스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좋은 차를 타시더라고요. 첼로도 또 비싼 거니까. 근데 그렇게 뭐 개인적인 활동들을 하시는 스님이나 아니면 이 질문에서처럼 해외 유학을 다녀오시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모든 것들이 스님들이 출가 전에 가지고 계셨던 재산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출가 전에 자기가 했었던 일과 관계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사찰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제 후원 비슷하게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인기예요. 인기. 예, 저같이 이제 인기가 별로 없으면 네. 그냥 계속해서 기술 개발로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거는 딱히 뭘 어떻게 규정짓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정당한 차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차등을 해서 위에 상위 계층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가로 얘기하면 조세 부담을 좀 더해서 밑에 사람을 이렇게 막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 전체가 평등해 버리면 밑에 사람이 떨어져 버렸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구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차등을 정당화하는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약육강식처럼요. 근데 지금 한국 사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개인 능력에 의한 차등이 아니고 어떤 문중이라든지 어떤 집단에 대한 차등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 유교 문화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지양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 중에 스님들이 이제 아까 우리 진행자님이 네. 얘기했듯이 이제 스님이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네네. 근데 그것은 그렇게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스님을 판단할 때 그 스님이 출가의 원래 목표를 현재 실천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스님이 출가 수행자로서의 답지 못한 그런 행을 하는데 너무 좋은 차, 좋은 집에 산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그 스님이 많은 사람들을 대중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또 위로를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 행복을 주고 또 안락하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스님이다. 그럼 거기에 맞는 그런 이제 뭐 좋은 차를 타고 또 좀 더 안전하게 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네. 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감안해서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속가에서와 똑같네요. 네. 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면허가 없으니까 이제 언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스님이라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보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 사람이 노력해서 음. 또 다른 얻은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이의 제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마치 스님은 이걸 타면 안 돼, 이걸 뭐 하면 안 돼, 뭐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오만입니다. 또 다른 시선에서 주는 그건 자기 잣대 기준을 가진 재단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두 분 스님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오늘 무개념이 개념 질문처럼 스님들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시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대중들의 착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재원 마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찰에서 네. 어떤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절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재원을 마련하는 제가 흔히 농담 삼아 얘기할 때는 소득이 전혀 잡히지 않는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구조도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소득이 거의 다 잡히는 그럴 수 있겠네요. 책 내시는 거라든지 뭐 강의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저희는 뭐 그 셀러리맨보다 더 띠끼는 그런 쪽입니다. 엄청나게 네. 띠끼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니까 다 비슷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한국 사람이니까 다 비슷하게 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네요. 다 그 안에서의 역할, 취미, 그 다음에 자기가 지향하는 바에 의해서 천차만별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근본적인 답변이라고 생각되네요. 우리가 너무 스님들의 세계는 다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자의 약자에 대한 배려, 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할 용의라고 하는 부분은 선진 사회가 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돼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거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들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몰랐던 정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스님들의 삶과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오늘도 개념이 꽉 찬 답변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짧게 추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스님이 되는 사주가 따로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라는 질문 왔는데요. 가섭스님, 네? 정말 그런가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나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사주 같은 데서 뭐 좀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사주 보러 가면 뭐 출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왕왕 있는데. 고장난 시계도요 하루에 2번은 딱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혹시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으시다고 해도 네. 크게 뭐 괴념치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잘못된 소견이에요. 정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발심하고 출가한 거지. 네. 이게 정해져 있다면은 이 선택받거나 뭐 이런 뭐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는 거죠. 수행자 네. 생활이라는 게. 결국 네. 오롯이 나의 마음과 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출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전에 직업군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는 뭐 조선시대나 이런 때는 직업군이라는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이라든지 뭐 스님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가지가 없어요. 농민 네네. 뭐 이런 거 몇 가지가 없어요. 지금같이 그러네요. 직업군이 다양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누구는 어떤 쪽에 더 적성이 맞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가 한국에 오래 있으면서 문화 전통 속에서 서로 융섭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네. 누구는 어떻게 태어났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불교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누구는 뭘 해야 돼라고 네네. 하면 벌써 선천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오늘 이 질문에서도 엿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이 결정들, 삶의 방향들은 오롯이 내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쑥쑥 물을 주면서 야자수 키가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울림 앱 메인 화면의 공유 버튼 누르고 법보시의 공덕을 쌓아주시면 우리 야자수 하루가 다르게 더욱 커져나갈 수 있겠죠. 스마트폰 시대에 최적화된 BTM 불교 라디오 울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로도 널리 알려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루시드 폴이 부릅니다. 고등어.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튼튼한 지느러미로 나를 원하는 곳으로 헤엄치네. 돈이 없는 사람들도 루시드 폴의 고등어 함께 하셨습니다. 최근에 조류 독감 때문에 달걀값도 폭등하고 제과업계나 제빵업계도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공장식 축산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걸 막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계란값이 오르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 너무 많은 생명들이 쓰러지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희생들, 이런 사태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져나가야 할까요? 생명 자체를 수단화한다는 건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네. 그는 인간이 동물보다 우위 아니면 어떤 생명이 어떤 생명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 닭 같은 경우 보면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데서 몸 한 번 돌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닭과 돼지는 얼마를 사는지도 저절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키우는 사람들도. 왜? 그 전에 출하해서 도축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자연사하지 못하니까. 예, 예, 예.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생명을 이용하고 판단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면요. 그러한 생명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인간에 대한 차별로 연결돼요. 네. 그 사고는 내나 같은 계열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아. 너무너무 위험한 사고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확장되다 보면 인간에 대한 경시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확장대면이 아니고 벌써 그게 밑바닥에 깔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가섭스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조류 독감은 예전에도 있었겠죠. 네. 다만 이제 이런 그 축산의 방식 자체가 달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할 점은 중국식으로 할 거냐. 중국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자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집단으로 이렇게 축산 한 공장식 축산하는 네네. 거죠. 또 일본식으로 할 거냐. 일본식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 대신에 그 이제 자연적으로 좀 하지만 네. 중국식은 많이 하다 보니까 약품을 많이 쓰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그런 선택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도 뭐 자연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생명을 중심으로 놓고 네. 우리와 같은 그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런 정책 결정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그 조류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함께 공감하시고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오늘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뜻깊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스님 깊은 감사의 인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죠?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마구마구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BTN 불교 라디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광고나 협찬 없이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포교 후원 절실합니다. 울림 메인 화면에 보이는 정기 후원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ARS 후원 전화도 받고 있어요. 060-800-3355입니다. 정기 후원은 02-3270-3464에서 6번인 거 다들 아시죠? 새로운 스튜디오 불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울림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별님께서 신청해주신 찬열, 첸의 다시 사랑한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구이철, 구성의 박누리, 재능기부의 최웅지, 진행을 맡은 저는 장재열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요. 야자수 그늘 아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